여러분, 라스베이거스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호수 위에서 춤추는 화려한 분수 쇼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할 곳은 바로 그 주인공, 벨라지오 호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호수와 분수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의 중심, 8.5에이커의 거대한 인공 호수 위로 웅장한 물줄기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1998년 10월 15일 개장 이래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찍히는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명실공히 라스베이거스 최고의 호텔로 꼽히는 벨라지오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2년 연속 트리플 A 다이아몬드 5개 등급을 받은 세계 5대 호텔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화려한 건축물 뒤에 숨겨진 야심찬 역사와 예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쳐 봅니다. 제가 지난 연말과 2026년 초에 이곳에 있었습니다. 올해 초는 무엇을 주제로 하나 궁금했었는데 2026년 1월 3일까지 벨라지오 컨저버토리에서는 All Aboard for Holiday Bells and Whistles 라는 주제의 겨울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기차 여행을 테마로 한 겨울 원더랜드를 구현하여 연말의 설렘과 향수를 선사했습니다. 주요 볼거리로는 정원 중앙에 42피트 대형 트리가 있으며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별과 8,700개의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특히 관람객이 직접 내부를 걸어 통과할 수 있는 벨라지오 익스프레스 기차 터널과 실시간 카메라가 장착된 미니 기차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남쪽 정원에는 벨라지오 EB 로고가 새겨진 대형 호두까기, 인형과 회전하는 장난감 병정들이 배치되어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전시 공간은 2만 송이의 포인세티아와 80명의 전문가가 공들인 조형물로 가득 찼으며 진저브레드 하우스 내 가리가든 테이블 바월에서는 특별한 몰입형 다이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전설의 퇴장과 새로운 비전 벨라지오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원래 1955년에 문을 연 듄스 호텔의 터였습니다. 50피트 높이의 넌 야자수 간판과 화려한 파티로 유명했던 듄스는 80년대 들어 경영난에 처했고 1992년 스티브 윈이 7,5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윈은 벨라지오를 짓기 위해 듄스를 해체하기로 했고 그 방식 또한 라스베이거스다웠습니다. 1993년 해적선이 대포를 쏘아 건물을 무너뜨리는 듯한 극적인 연출과 함께 듄스는 거대한 불꽃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윈의 초기 계획은 보리바주라는 프랑스풍 리조트였으나 이탈리아 북부 코모 호수의 벨라지오 마을을 방문한 뒤 마음을 바꿉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로맨틱하고 맛있는 장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19억 달러를 투입했는데 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 건설비였습니다. 춤추는 물줄기 벨라지오 분수의 비밀 호텔 앞 8.5에이커 규모의 인공 호수는 이탈리아 코모 호수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4천만 달러가 투입된 이 분수쇼는 1.214개의 물 노즐과 4,792개의 조명을 통해 최대 460피트 약 140m까지 물줄기를 쏘아 올립니다. 이 웅장한 공연 뒤에는 백케이브라 불리는 수중 관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30명의 엔지니어와 용접공, 전기 기사들이 상주하며 물속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모두가 스쿠버 다이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수 바닥에서는 매년 약 2톤의 동전이 수거되는데 이는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분수쇼는 평일 오후 3시부터 주말 전고부터 자정까지 계속되며 라스베이거스의 영혼을 대변합니다. 로비의 예술과 유리꽃의 향연 호텔 로비에 들어서면 천장을 가득 채운 화려한 유리꽃들이 관람객을 압도합니다. 세계적인 유리 공예가 데일 치홀리가 제작한 피오리 디 코모입니다. 2천여 개의 손으로 만든 유리꽃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유리 조각품입니다. 벨라지오는 또한 파인아트 갤러리를 통해 라스베이거스에 진정한 예술을 도입했습니다. 피카소, 모네, 반고흐 같은 거장들의 진품을 전시하며 7달러의 입장료로 누구나 문화적 풍요를 누리게 했습니다. 이는 도박도시라는 이미지를 고급 문화, 여행지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예술 보타니컬 가든 로비 옆 14만 평방피트 공간에는 사계절이 살아 숨쉬는 컨저버토리 앤드 보타니컬 가든이 있습니다. 이곳은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음력설에 맞춰 총 5번 테마를 바꿉니다. 120명의 전문 정원사가 투입되어 수만 송이의 생화와 나무로 거대한 조형물을 만듭니다. 전시는 24시간 무료로 개방되지만 시즌이 바뀔 때마다 약 6일간의 다크데이를 가지며 정교한 교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용된 모든 식물은 전시 후 퇴비로 재활용되어 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됩니다. 최고의 미식과 엔터테인먼트 벨라지오의 밤은 태양의 서커스, 오쇼로 완성됩니다.
1998년 개막 이후 6,000회 이상 공연된 이 쇼는 150만 갤런의 물이 담긴 수중 무대에서 86명의 배우가 경이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식당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피카소의 진품 그림을 감상하며 식사하는 피카소를 비롯해 호수 전망이 일품인 프라임, 자스민 등이 미식가들을 유혹합니다. 또한 호텔 내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콜릿 분수가 있어 향긋한 향기를 풍기며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포커 플레이어들에게는 성지로 불리는 마비스 룸이 있어 100만 달러가 넘는 판돈의 고액 게임이 열리기도 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럭셔리의 유산 벨라지오 호텔은 2000년 MGM 미라지 그룹에 인수되었고 2019년 부동산 자산이 블랙스톤 그룹에 42억 5천만 달러에 매각되는 등 소유 구조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MGM이 여전히 운영을 맡아 그 품격과 서비스 정신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티브 윈의 철학인 사람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수천 명의 직원이 매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벨라지오는 단순한 호텔을 넘어 라스베이거스의 역사를 새로 쓴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예술품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즌 벨라지오의 어떤 모습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사막 위의 기적 벨라지오로의 여행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적선이랑 유리로 만든 정원.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심지어 이 둘이 10억 달러가 넘는 거대한 베팅으로 연결돼서 도시 하나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놨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라스베이거스의 아주 극적인 변신 뒤에 숨겨진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보통 오래된 건물은 그냥 조용히 철거되고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라스베이거스에선?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게 쇼거든요. 심지어 한 시대가 끝나는 것조차도요. 당시 이걸 지켜본 한 사람이 남긴 말인데요. 이건 그냥 건물을 부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는 하나의 거대한 공연,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베이거스 스케일의 장례식.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전 시대가 얼마나 화려하고 폭발적으로 막을 내렸는지 한번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1993년에 듄스 호텔. 한때는 잘 나갔지만 이제는 낡고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새로운 시대의 재물이 될 운명이었죠. 철거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평범한 발파가 아니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바로 옆에 있는 트레저 아일랜드 호텔의 명물인 해적선이 대포를 쾅 하고 쏘면서 거대한 폭발쇼의 막을 열었으니까요. 이야, 정말 베이거스답다는 말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불꽃은 그냥 건물을 없애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낡은 시대는 끝났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코모호수의 비전. 이 어마어마한 쇼를 기획한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 뭘 그리려고 했던 걸까요? 바로 이 사람, 스티븐 윈입니다. 그는 당시 라스베거스를 그냥 도박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무언가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의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이 통합 리조트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이게 도시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도박으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아주 멋진 쇼, 맛있는 음식, 쇼핑, 예술 이런 도박 외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도시의 경제 자체를 바꾸자는 거였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벨라지오가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프랑스 느낌의 보리바지라는 호텔을 생각했었대요. 그런데 이 스티브 윈이 이탈리아 코모 호수로 여행을 갔다가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린 거죠. 거기서 받은 영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네, 맞아요. 그 해적선이 대포를 쏴서 무너뜨린 듄스 호텔. 바로 그 자리에 코모호수의 우아함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벨라지오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죠? 자, 세 번째 이야기, 경험을 짓다. 그럼 이 엄청난 비전이 어떻게 모두가 깜짝 놀랄 현실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건설 비용만 무려 16억 달러. 와, 당시 돈으로 역사상 가장 비싼 호텔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었죠. 라스베가스의 미래를 건 정말 어마어마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2000. 이게 뭘까요? 바로 벨라지오 로비에 딱 들어섰을 때 그 호텔의 가치가 100억 달러를 넘었다는 거예요. 2000. 이게 뭘까요? 바로 벨라지오 로비에 딱 들어섰을 때 그
고개를 들면 보이는 천장을 가득 메운 유리꽃의 개수입니다. 예술가 데일 치울리가 하나하나 손으로 불어서 만든 작품이에요. 2,000개가요. 그리고 460피트. 이건 벨라지오의 상징이죠. 그 유명한 분수쇼. 그 분수가 뿜어올릴 수 있는 최대 높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40층짜리 건물 높이까지 물기둥에 솟아오르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모든 게 다 계산된 거였어요. 분수쇼, 예술작품, 실내식물원, 명품 쇼핑거리. 이런 것들은 사실 카지노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손님들을 라스베이거스로 불러 모으기 위한 아주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네 번째 10억 달러의 베팅. 자, 그래서 이 비싸고 화려한 도박 과연 성공했을까요? 결과는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1,800만 명 선에서 맴돌던 라스베이거스 방문객 수가 벨라지오가 문을 연 이후에 보세요. 4천만 명으로 그냥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단순히 사람만 많아진 게 아니에요. 돈 쓰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제 사람들은 도박하려고 베이거스에 오는 게 아니라 멋진 쇼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려고 지갑을 열기 시작한 거죠. 도박 외 수익이 도박 수익보다 무려 2배나 빠르게 성장했으니까요. 물론 벨라지오 혼자 해낸 건 아닙니다. 미라지로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그 해적선이 있는 트레저 아일랜드를 거쳐 벨라지오에서 정점을 찍은 거죠. 이 세 리조트가 연달아 성공하면서 라스베이거스는 도박의 도시라는 낡은 옷을 벗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재생의 정원. 벨라지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이 비전이 어떻게 지금도 살아 숨쉬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벨라지오 안에 있는 컨서버토리, 여기는 그냥 예쁜 정원이 아니에요. 1년에 5번, 120명이나 되는 전문가팀이 이 거대한 공간을 완전히 싹 다 바꿔버립니다. 이건 벨라지오의 철학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바로 재생이죠. 그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예를 들어 설날 테마 때는 용의 해를 표현하려고 꽃을 23,000송이나 썼고요. 가을 전시 때는 카네이션을 무려 31,000송이를 썼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자, 그럼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수만 송이의 꽃이 피어나는 이 화려한 정원이랑 해적선 대포에 맞아 사라진 낡은 호텔,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파괴마저도 거대한 쇼로 만들어버리는 곳,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언제나 더 화려하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곳. 이게 바로 라스베이거스의 본질입니다. 스펙터클은 절대 멈추면 안 된다. 항상 새로워져야만 한다.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